네, 금일 발표를 맡게 된 한창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맥에서 최근에 ITF 월드에서 발표를 한 sub 1나노미터 트랜지스터 로드맵이랑 시모스 2.0 이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제 어떠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챌린지들, 장애물들에는 이제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짚고 이후에 이제 sub 1나노미터 트랜지스터 로드맵에 나타난 이제 로직 스케일링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이맥에서 이제 제시하는 시모스 2.0은 무엇이고 여기는 이제 어떠한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데이터 처리가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런 컴퓨팅 성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해당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드가 이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력 문제가 있겠는데 현재 이제 시모스의 동작 전압을 0.7V 이하로 낮추는데 한계 이제 봉착해 있고 칩 패키지에서도 이제 발열을 증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대역폭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CPU나 이제 GPU 등의 프로세서가 성능이 향상되는 속도에 비해서 메모리 대역폭에서 이제 성능 합성 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즉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이런 프로세서의 성능을 따라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와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이제 칩 제조 비용의 증가 같은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토대로 아이맥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sub 1나노미터 트랜지스터 로드맵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보면은 이제 2036년까지 개발해 나갈 주요 프로세스 노드, 그리고 이제 각 노드에 있는 이런 아키텍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7나노 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15옴스트롱, 즉 이제 1나노 이하의 프로세스 노드로 가는 이러한 미세한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의 소자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팻 같은 경우에는 3나노까지 지속이 되다가 2나노에 들어서는 GA,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도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3나노부터 이제 이 GA를 도입하였고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부터 GA를 도입하는 것을 아마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게이트 얼어라운드의 경우에는 이제 핀팻 대비 이제 뭐 밀도라든가 성능적인 향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채널 같은 경우가 게이트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누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앞선 로드맵에서 이제 10옴스트롱, 즉 이제 1나노에 들어서부터는 이러한 포크식 펫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포크식 펫 구조는 이제 아이맥에서 제시하는 구조로 이 앞선 GA 구조의 확장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모스와 피모스를 이 다이엘렉트릭 월, 이 장벽으로 분리한 구조로 보다 이제 고밀도화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피모스에 엔모스를 격층하는 이제 이런 컴플레멘터리 펫, 이제 C펫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 면적을 보다 더 작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앞선 로드맵을 보면은 이런 메탈 트랙이나 메탈 피치에 대한 수치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흔히 이제 스탠다드 셀의 하이트, 이제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드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수치들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셀 면적을 더 작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러한 로직 스케일링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앞서 제시한 전력이나 메모리 대역폭 등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이맥은 시모스 2.0이라는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패키징,
또는 이제 배열과 관련된 기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하이 인테그레이션에서 디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놀리식 칩 구조로 동일 웨이퍼에 필요한 칩들을 한 번에 설계를 해서 고성능의 SoC를 제작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인풋, 아웃풋 모듈 같은 이제 CPU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아서 미세 공정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이제 이런 CPU 성능에 맞게 맞추어서 제작하다 보니 이제 비효율성이 존재를 했고 또 이제 디펙이 발생하면은 수율 측면에서도 이제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하는 칩들을 따로 이제 각각 제조를 해가지고 붙임으로써 이런 앞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패키징 기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이 인테그레이션에서 디스 인테그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흔히 이제 다들 칩넷의 개념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키징 기술이 발전되면서 칩과 기판 사이에 이런 인터포저 같은 거를 넣어서 어, 2.5D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칩과 칩을 TSV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칩 위에 칩을 올리는 이런 3D 구조의 패키징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맥에서 제시하는 시모스 2.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평면상으로 칩들을 모아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구조와는 다르게 그런 로직과 메모리가 공동으로 설계돼서 이제 어, 이러한 3D SoC 구조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3D 구조가 된다면 로직과 메모리의 강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러한 메모리 대역폭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맥이 시모스 2.0을 제시하면서 중요하다고 제시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STCO인데요. STC, STCO는 시스템 테크놀로지 코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어, 사실 이제 DTCO라고 이전에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이 이제 먼저 제시가 됐었는데 이는 이제 공정과 설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걸로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8나노 공정부터 이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과 공정의 동시 최적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STC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처럼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 프로세스를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동시에 칩을 제작하는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어, 모놀리식 칩을 분할해가지고 이런 3D 구조의 SoC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D 구조의 SoC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칩들이 스택되는 웨이퍼상에 이제 위에 어, 스택되는 곳에 이제 복잡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울 기술이 바로 이제 BSPD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 BPDN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칩 상단에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로 전력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게 이 BSPDN은 TSB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전력을 트랜지스터 후면으로부터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칩 하단에 이동함으로써 이제 상단에서 이제 웨이퍼 간의 이제 본딩이 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로직도 더 쌓기 쉽게 하고 이러한 스탠다드 셀 높이의 스케일링도 가능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BSPDN 기술로 파워 비아라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맥은 이제 로직 스케일링과 더불어서 이러한 패키징 기술, 이제 3D 스택의 SoC의 중요성을 이제 함께 제시를 했는데,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SoC과 관련된 로드맵도 추가로 아이맥에서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현재 이제 직면하고 있는 전력이나 메모리 대역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직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이러한 3D 구조의 SOC 패키징 기술, 즉 이제 시모스 2.0 기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읽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제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 로직 스케일링, 이 트랜지스터 로드맵을 보고 느낀 점은 사실 이제 이 GA 구조에서 포크 CFET을 지나서 CFET으로 가면서 이러한 전환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이제 TSMC 로드맵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GA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다르고 공정적인 부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이맥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개발을 했다고 해도 그 이제 스탠다드 셀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버터 같은 단순한 구조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더라도 뭐 이제 랜드나도 그런 더 복잡한 구조의 스탠다드 셀에서는 과연 이렇게 작게 스케일링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간섭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최선단 공정들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